5층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네, 난간벽만 보여야 되는데 슬라브 보강근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슬라브 보강근에 대해서 우리가 템플릿에서 터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점 3개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우리가 부재 탭만 핸들링을 했는데 텍스트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보강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보강근을 찾아서 끄면 되지만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 보강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 다 끄시면 돼요. 전구를 끄시면 여기 있는 보강근이 꺼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난간벽만 보이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벽하고 난간벽을 둘 다 보고 싶어요. 5층 평면입니다. 자, 벽하고 난간벽을 둘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콤보를 눌러서 자, 셋 템플릿 눌러주시고 벽 플러스 난간벽 만들겠습니다. 벽 플러스 난간벽을 만들겠습니다. 벽 플러스 난간벽 생성해 주시고 부재 탭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보강근 탭으로 바꿨었는데 부재 탭으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도 다 끄겠습니다. 부재를 전부 다 끄고 로우월은 켜시고요. 로우월은 켜고요. 그 다음에 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켜겠습니다. 이 월 버튼도 켜시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안 켜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켠 상태에서 이걸 닫고 벽 플러스 난간벽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강근도 끄겠습니다. 보강근도 전부 선택해서 끄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에 W8번 벽을 꼭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벽인가요? 내부, 외부 걸쳐져 있는 벽. 진짜 골치 아픈 애죠. 걸쳐져 있는 애. 확실히 외부, 확실히 내부 해서 판단 잘못되면 뭐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거 이제 되겠는데 내부, 외부 걸쳐진 애는 뭐 어떤 식으로 하든 문제가 되니까 자, 요 얘기를 꼭 합니다. 내부, 외부 걸쳐진 W8번 벽체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W8번 벽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W8번 에 대해서 요거 마우스 우클릭 3D 뷰에서 선택 줌 하면은 이게 뒤편에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여주면 금상첨화겠는데 근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벽체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환하게 빛나고 있는 애가 깁니다. 다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3D 뷰에서 선택 줌 하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근데 문제는 가려져 있을 때도 짜잔 하고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면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뒤에 있으면 선택이 잘못됐나? 순간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돌려야지 해가지고 보는데요. 네, 그런 뭐 사소한 거지만 요 벽입니다. 요 벽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돼 있고 일부는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 벽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5층만 모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모델을 5층만 놓고 보겠습니다. 5층 선택 마우스 우클릭 3D 뷰 보기에서 쭉 가서 해당 층만 보기.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층만 보기 상태에서 이 벽을 다시 3D 뷰에서 보기 줌 뭐 이렇게 하면은 얘만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입니다. 요 네. 뭐 아시겠죠? 어느 벽인지. 자, 되셨으면 요것도 이제 검토 탭에서 거푸집 타입별 보기로 보겠습니다. 짜잔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합한 3에다 내부 외부 걸쳐져 있으면 외부로 판단 안 하고 내부로 판단하는구나.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야죠, 사용자가. 자, 여기에 요만큼은 외부, 요만큼은 내부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평면으로 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들어온 건 얼마고 외부에 들어간 건 얼마냐? 치수 한번 재야죠. 그래서 치수를 잽니다. 여기 길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길이를 가지고 클릭, 클릭. 네, 295라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 쪽으로 들어온 애가 295구나. 나머지는 외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외부도 한번 재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네, 720. 네, 720이 외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20. 그러면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 W8이 선택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객체 특성창이 나타나고요. 쭉 내려가시면 quantit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quantity가 있고요. 이 quantity에 보시면 콘크리트 유저, 폼 유저 해가지고 콘크리트와 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량을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할 수 있게. 특별한 경우는 이걸 보정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특별하죠. 그래서 형틀을 거푸집을 보정하겠다. 0쪽을 클릭하시고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거푸집 사용자 물량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명칭은 사용자 물량입니다. 그리고 거푸집 타입은 깽폼이 되겠습니다. 깽폼. 산출식 이제 720인 거 확인했으니까 0.72 곱하기 층고가 이게 2850이거든요. 그래서 가로하고 2.85 슬라브 두께가 210이에요. 빼기 0.21 단위는 다 메타 단위로 물량을 뽑으니까요. 그래서 0.72 곱하기 높이 2.85 빼기 0.21 하면은 이게 깽폼 물량이 되겠습니다. 저 W8번 벽의 깽폼 물량입니다. 그럼 그 슬라브 두께 위에는 그거는 슬라브에서 처리할 문제고 일단 어벽이 다르니까 그건 슬라브 문제고 요거는 벽체의 문제니까 벽체에서 뽑아져 나와야 되는 물량은 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 정도의 제곱미터 정도의 물량이 깽폼으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미 얘는 합한 3회로 뽑혔으니까 다시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합한 3회 넣어주시고 물량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하면 깽폼은 늘어나고 합한 3회는 줄어들고 요게 이제 수작업으로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버튼 누르시고 닫기 하면은 요 W8번 벽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 다 요런 로직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기준층 같은 거를 할 때 기준층에서 한번 손 좀 봐가지고 복사해서 올리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튼 모델링 하는 사람하고 또 적상 검토하는 사람하고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내부 외부 걸쳐져 있는 벽체는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된다. 요게 제가 권장하는 아니고요. 근데 거푸집을 초점을 두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철근이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거푸집에 대해서 보정만 했으니까 숫자상으로. 근데 바깥에 칼라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고객사가 바깥에 칼라도 녹색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모델을 둘로 나눠야 돼요. W8A, W8B 뭐 이렇게 하든지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철근 양이 여기에 이음이 발생하니까 철근 양이 조금 늘어나지만 거푸집은 대응을 할 수 있죠. 저 면에 대해서. 하지만 모델을 멀쩡하게 붙어있는 벽을 둘로 쪼갠다. 거푸집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벽을 둘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로 하셔가지고 보정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드리고 있습니다.